네, 2023년 10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과정 다시 한번 보면서 거기에 의심이 되는 의혹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아이언돔이 그래도 로켓이나 포탄을 막는 데에는 가장 좋은 무기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게 뚫렸다는 얘기죠. 아이언돔은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날라오면 레이더를 잡아요. 근데 그게 돌멩이를 던져서 날아가는 건지 포탄인지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지 이번에 글라이더인데 글라이더를 타고 날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인지. 그래서 추가로 보는 게 스카이 스파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카이는 하늘이고 스팟은 점인데 ER. 이거 쉽게 말하면 쌍안경이에요. 안경.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잘 보이는 망원경. 그래서 이 레이더로 딱 잡고 난 다음에 스카이 스파터로 딱 보면 새구나. 글라이더구나. 비행기구나 판단할 수 있죠. 스카이 스파터는 흐린 날이나 그런 날에도 제법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5,000발이나 날라오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느냐 이런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남죠.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이거 만든 회사가 IAI인가 라파엘인가 자주 헷갈리는데 이스라엘 무기 어떤 회사인지 거기서 이제 나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만 알 수 있겠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레이더가 너무 성능이 좋으면요 짜잘한 거 다 잡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럴까 풍선이 하나 올라가면 풍선까지 잡아버려요. 그러면 레이더 화면에 너무 많은 게 떠. 그래서 딜리트 지우는 기능을 집어넣죠. 예를 들면 로켓 같은 경우는 뒤에 엔진이 있으니까 엔진이 밀어주면 뒤에 뭐가 나옵니까? 화염이 나오죠. 화염이 있는 물체만 잡아라. 또 포탄은 뒤에서 이제 장약을 터뜨려주면 그 힘으로 빡 나가잖아요. 그 뒤에 불은 안 붙어요. 운동 에너지로 확 날아가잖아요. 운동 에너지로 날아가는데 이거는 포물선을 그리잖아요. 이차 함수처럼 포물선을 그린 놈을 잡아라. 왜? 새는 이렇게 날아가고 글라이딩은 이렇게 날아가고 하니까. 비행기도 이렇게 날아갈 수 있고 비행기도 뒤에 화염이 나오니까 화염은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대개는 화염을 잡거나 탄도로 날아가는 것만 잡게 합니다. 비행기는 뒤에 화염이 있으니까 잡을 수 있죠. 헬기 같은 경우에도 헬기도 이것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걸 돌리기 위해서 뒤에서 엔진이 붕붕붕 돌아갑니다. 뒤로 이제 막 제트 엔진처럼 불은 나오는 건 없지만 그래도 열이 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 예민한 요즘 레이더 그러니까 AESA 아주 가장 좋은 레이더라고 하는 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많은 걸 잡아내기 때문에 딜리트를 해서 포물선을 그리지 않거나 화염이 나오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잡지 않게 하죠. 그리고 가동합니다. 그래서 글라이더를 타고 들어오는 애들을 놓쳐줄 수가 있어요. 글라이더에서 뒤에 엔진이 있어 물론 걔네들이 이제 선풍기 같은 엔진을 돌리고 하는데 그건 화염까지는 아니니까 놓쳐줄 수 있죠. 새로 보고 그냥 컴퓨터 자체가 아니면 작전병이 앉아 있었어도 그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통과했을 수도 있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스카이 스파터로 딱 봤으면 되는데 뭐 특별한 거 아예 안 잡았거나 딜리트해서 안 잡았다라면 보지 못했을 수 있죠. 지금 보게 되면은 텔 아비브에 가면은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거기 지역 이름은 제 기억이 안 나고 우리 해운대처럼 쫙 백사장이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수영도 하고 논 기억이 나는데 그쪽에서도 글라이딩 타고 들어오는 걸 찍은 게 있던데 육안으로 볼 때까지 그게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했다라는 게 가능하고. 그래서 그건 조금 왜 아이언돔이 못 잡았느냐. 자, 그건 글라이더를 못 잡은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5,000발에 가까운 로켓이 날라왔는데 그걸 못 잡았느냐. 이건 참 의문이죠. 잡긴 잡았는데 화염이 있으니까 잡았는데 이제 아이언돔에서 쏴서 그걸 맞추는 미슬이
타미르 미사일일 겁니다. 타미르 미사일이 사거리가 짧아요. 그리고 굳이 우리 요충지를 때리러 오지 않으면 안 잡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가지고 사람 사는 동네 옆에 산이 있고 돌아가면 동네가 있고 그렇죠. 서울은 그렇지 않지만. 이스라엘은요, 가보면은 거기도 산은 높은 산은 없어요. 그냥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비가 워낙 안 오는 데니까 언덕이 그냥 황무지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마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황무지에 떨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가보면은 우리는 산이 있어갖고 국토가 꽉 찬 느낌인데 이스라엘은 황무지가 있어서 광활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황무지에 떨어지는 거는 거기에 밭도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은 가보면은 그 요르단강에서 끌고 오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우리나라는 스프링클러가 있어갖고 물을 촥촥촥촥촥 뿌려주면서 농사 짓잖아요. 걔네들은 요런 실비출 같은 물이 흐르는 관을 쫙 지나게 하면서 그 작물 뿌리 부분에만 물이 한 점씩 떨어지고 똑똑똑 그렇게 절대 물을 낭비 안 합니다. 그리고 요르단강에서 끌고 오는 물들이 쭉 오다가 차가 지나가는 데가 있으면 이렇게 하늘로 디귿자로 꺾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농촌에 가보면은 물이 강물을 끌고 오는 물 도수로가 있는데 우린 지붕을 안 씌우잖아요. 우리는 안 씌웁니다. 근데 거기는 다 증발하는 것도 막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밭을 하는데 그런데 포탄이 떨어지는 거는 잡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쭉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부대가 얻어 터졌다는 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 못 봐가긴 했지만 저는 아직 이스라엘 부대가 하마스가 쏜 로켓에 맞았다는 거는 못 봤어요. 이스라엘 주민들이 사는 동네는 덜어 있지만 많이 쐈지만 아이언돔 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요충지를 위협하는 건 거의 다 막았다. 그 많은 것들은 이스라엘 군이 아이언돔으로 막을 수 없는 곳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고, 글라이드를 왜 못 잡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딜리트 기능을 클래시피케이션, 식별 기능인데 전문용어로는 이게 이제 새인지 뭔지, 새는 막 이렇게 날아가니까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새처럼 날아가니까 이제 그런 건 안 잡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놓쳤다. 그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죠? 두 개의 의혹은 좀 풀리셨죠? 이건 이제 종합적인 건 이스라엘 국방부가 발표해야 되지만 일단 제가 해석한 건 그겁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풀리지 않는 게 5,000발의 로켓탄을 쐈다 그러면 그게 이제 RPG-7이라고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 보게 되면 소총 앞에다가 이 수류탄 같은 유탄 딱 끼워서 빵 쏘는 것이 유탄 발사기 있죠. 이거는 이제 수류탄 같은 걸 던지는 대신에 총의 힘으로 빵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쏘면 이건 뭐 우리 소총을 쏴봐서 알지만 K2 소총이 한 400km가 400m 정도 나가는 거잖아요. 1km를 못 나가잖아요. 그 유탄 발사기도 그 정도 몇백 미터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몇백 미터 쏴가지고는 하마스 지역에서 쏴가지고 가자에서 쏴갖고 이스라엘 말을 못 맞춰. 그럼 몇 킬로는 날아가야 돼.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그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행하는 이렇게 뭐 약간의 포라 그럴까? RPG-7이라고 그럽니다. 로켓포입니다. 바추카포처럼 어깨에 걸어서 쏠 수도 있고 픽업 트럭에다가 지지대 세워갖고 쏠 수도 있고 아주 값싼 RPG-7을 러시아에서 개발했는데 북한이 또 자기도 생산해서 세계로 수출하고 중국도 하고 공산국가에서 많이 한 거예요. RPG-7이 많이 퍼졌습니다. RPG-7으로 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한 많아야 3, 4km밖에 못 갑니다. 그래도 가자 지구에서 쏴갖고 이스라엘 마을을 때리려면 10km쯤 가야 되려면 뭘로 때려야 되느냐?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카츄샤 방사포입니다. 예, 미국계의 방사포는 MLRS, 다련장 로켓이라고 그래서 MLRS라고 그러고 이제 미국이 거기에 고유남발을 붙였고 우리는 이제 뭐 구룡이니 천문이 이렇게 붙여나갑니다. 근데 이제 소련권에서 나온 거는 그 방사포 포탄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이 있지만 토탄 카츄샤라고 그러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122mm인데 그게 그라다 방사포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한 제법 한 2.5톤이나 4톤, 5톤 되는 트럭에다가 다연발이잖아요. 뭐 12발이든 꽂아갖고 한 번에 바바방 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쏘게 되면은 그 충격 때문에 차가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쏘기 전에 차를 딱 고정을 합니다. 우리 포병들도 포를 쏘게 되면은 이 팡! 포를 한 번 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한 번 쏘고 나면은 이게 흔들리면은 그 다음 쏠 때는 딴 데로 가잖아요. 요만큼 틀어져서 확 벗어나니까. 그래서 딱 고정을 하는데 그걸 방열이라 그래요. 방열을 할 때는 어느 집중 지역으로 어느 한 지역을 때리는 거잖아요. 적이 있는. 거기에 떨어지게 하려면 우리도 집중적으로 쏘기 때문에 한 군데서 쏩니다. 떨어져서 쏘더라도 하나 갖고 쏘면 안 되니까 여러 군데가 쏘기 때문에 방열들을 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그라다 방사포를 포함한 카츄샤 방사포를 동원해서 쐈다 그러면 가자 지구가 제 기억으로는 서울보다 작고 서울 한 강남 정도 될 거예요. 강남 3구 정도. 큰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정도 지역이면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 정찰기를 띄워서 보거나 이스라엘 요원들이 들어가서 보거나 휴민트도 가능하고 늘 위성으로 보고 있고. 근데 그리고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의 군대는요, 알-카삼 여단이라 그럽니다. 여단 병력밖에 안 돼요. 북한은 지금 100만 대군이지만 걔는 여단 병력. 그 뭐 가자 지구 조그마한데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여단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많이 잡아야 5천 명.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그 방사포를 쏘기 위해서 방열을 했다 그러는데 그걸 이스라엘이 못 봤다면은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건 이해가 안 돼. 이건 좀 지켜봐서 왜 못 봤느냐 그 설명이 나와야 될 겁니다. 똑같이 우리나라에 적용하게 되면은 문재인이가 역적이죠. 9.19 군사합의를 해줬으니까. 북한이 그라다 방사포를 포함한 걔네들도 이제 카츄샤 방사포가 뭐 몇만 문이 있는데 그걸 방열하는 걸 우리가 못 보면은 전방에 있는 우리 마을들은 다 누수누수 깨지는 거죠. 그걸 보기 위해서 정찰기를 띄우는데 그걸 안 띄우도록 한 게 문재인입니다. 9.19 군사합의 중에 핵심이 노플라이 존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 우리는 서울이 가깝고 인구가 많은데 북한이야 뭐 우리 때리지 않을까 상관이 없고 걔는 평양도 멀리 있고. 원래 비행 금지 구역은 우리 입장에서 적국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임의로 적국에 설정하는 거지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야. 참 문재인 나쁜 사람이에요. 그때 이걸 따라갔던 군 수뇌부도 책임 물어야 돼.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야지. 그러니까 똥별들이지. 근데 왜 못 몰랐느냐? 정찰에 실패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스라엘 문제점은 아까 아이언돔하고 이제 이 방열한 걸 왜 몰랐느냐. 그게 이스라엘 문제점이고. 하마스에서 알-카삼 여단이 아주 웃기는 게, 아니, 작전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키부츠 마을에 들어와서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떤 마을에서는 신생아들도 참수했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하지? 쉽게 말하면 휴전선에서 인민군 특공대가 나와서 우리 전방에 있는 마을을 초토하고 간 건데 이걸 왜 하지? 이렇게 해서 자기네가 유리해지냐? 오히려 비난을 받아요. 나는 하마스 그 카삼 여단이 한 게 이거는 엄청난 바보짓으로 보입니다. 이젠 네타냐후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50년 동안 잊지 못할 응징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처절하게 복수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 잡아간 거 갖고 이제 인질로 죽이고 그렇게 저항을 하겠지. 그리고 나중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거리에 나오게 해서 인간띠 만들어가지고 민간인 죽여라 이렇게 하겠죠. 옛날 6.25 쪽에서도 그렇게 한 놈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냐 이거야. 나는 진짜 바보는 아니 이자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5,000발의 로켓탄을 쏠 정도로 뭔가 갖고 들어왔어.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 북한서 몇 군데 거쳐서 들어오니까 갖고 왔는데 이것도 다 박살날 거고 자기네 전투요원들도 이번에 들어갔다가 죽은 놈이 한 700명 되니까 거의 일개 대대가 날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공습으로 해서 계속 요원들이 죽을 거니까 이 여단 자체가 괴멸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주 더 의심해 보게 되면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부 개혁을 한다 해서 사법부의 그 기능을 제한하고 또 자기를 탄핵하지 못하도록 뭘 만들고 해서 독재한다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따당 당해갖고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니까 일단은 네타냐후 중심으로 딱 뭉쳐갖고 일사불란하게 하면서 네타냐후는 오히려 기회를 잡았어요. 네타냐후는 하마스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강경파야. 오히려 도와줬어 하마스가. 이건 어떻게 설명돼야 되죠? 앞에 부분, 야, 이스라엘이 일부러 얘네들이 공격하도록
모른 척 해줬다는 상상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것 치고는 하마스가 여기에 걸려들면 얘는 바보야.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이 멍청하게 그걸 놓쳤다. 제대로 일 안 했다. 그리고 쟤네들이 무리하게 공격했다. 이게 두 개가 합작시켜야만 합리적인 설명이 나와요.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태업을 하고 무식하게 덤비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마스하고 가자 지구의 초토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바보짓을 한 건 누구냐? 하마스예요. 이제 자기네 인민들이 거의 죽음으로 가게 되죠. 그쪽 그 테러리스트들은 성전을 하다 죽으면은 뭐 천국에 가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과감하긴 하지만 다 죽고 나면은 뭐 누가 할 겁니까? 알카에다가 9.11 테러를 했지만 알카에다를 경멸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프간 들어가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알카에다는 알카에다 오사마 빈 라덴 죽인 다음에 그 다음 알카에다 리더도 지난번에 미국이 무인 공격기에서 로드 오브 갓 딱 무인기에서 얼굴 딱 확인한 다음에 화약을 쓰게 되면은 건물이 무너지거나 옆에 사람이 죽으니까 짝대기를 확 로드 오브 갓 신의 지팡이 신의 짝대기죠. 그래서 창이죠. 그냥 확 찔러서 그 사람 베란다에 나와서 담배를 폈는지 뭐 하는지 그 사람만 죽음으로 해서 알카에다 제거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테러를 해서 Y가 되는. 그리고 하마스는 진짜 구닥다리 보병 중에서도 탱크도 없고 전차도 없고 장갑차도 없는 그냥 게릴라 수준이야. 근데 이스라엘군은 첨단 무기를 가지면 잽이 안 되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이스라엘이 뭔가 이상한 것도 있지만 하마스가 바보짓이죠. 그리고 이란이 도와줄 것 같죠? 천만에. 이집트 천만에. 안 도와줍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은 있어서 니들이 해봐. 수석에는 주지만 죽으면 잘했어 하고 난 몰라 이런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줄 것 같아요? 했으면 벌써 했지. 절대로 안 합니다. 하마스 그 다음에 알카삼 여단의 리더들이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아이언돔이 뚫렸느냐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정말 정보기관이 몰랐느냐 참 희한하지만 그렇다. 근데 최대의 바보짓은 자기 전력 민간인 죽임으로 해서 자기 전력 다 깨지게 되고 지금 하마스가 한 거는 이거는 대량 학살이에요. 이거는 2차 대전 이후 세계가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대량 학살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마스의 리더 같은 사람이 독재를 하니까 저 모양이 저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의문점들을 갖고 계시겠지만 가장 바보짓은 하마스가 했다라는 관점에서 쭉 보시면은 이 사건이 좀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